반갑습니다. 날개달기 중1 통합국어 1학기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소설의 개념과 특성,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소설의 장르적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설. 자, 문학 장르에서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렇게 네 가지 장르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을 텐데 소설이 뭘까요? 자, 궁금이를 한번 호출해 볼까요? 궁금한 네, 선생님. 오늘은 소설을 공부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자, 소설이 뭐라고 생각하니? 소설이요. 제가 또 단어까지도 차분하게 한번 참고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작을 소자에 이야기 한자로는 작을 소의 이야기 설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이야기, 꾸며낸 그냥 조그만 이야기 이런 거 아닐까요? 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선생님이 좀 정의를 내려주면 소설은 현실 세계에서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허구적으로 꾸며 쓴 산문 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소설은 현실 세계에서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허구적으로 꾸며 쓴 산문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알아는 듣겠는데 선생님, 거기서 허구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허구적은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구라다, 뻥이다 이거죠? 그래.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지? 아이고, 재밌네. 자, 허구성이란 그래서 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제 소설의 그 의미, 뜻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소설의 특성을 살펴볼 건데, 소설은 크게 대표적으로 한 5가지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어. 다섯 가지요? 그게 뭐죠? 차분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렴. 네. 우선 첫 번째, 방금 이야기했던 허구성이라는 것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지. 허구성이란 앞서서 방금 언급했지만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작가가 상상력을 통하여 꾸며낸 이야기다. 소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군요. 다음은요? 다음은 개연성이라는 것인데, 개연성이란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다룬다는 거야. 자,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는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건데, 개연성이란 그럴 법한, 있을 법한, 즉 너무 황당하거나 허무맹랑하다기보다는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다루는 것을 개연성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소설의 특성이지. 두 번째 특성이었고, 세 번째는 진실성이라는 것을 갖는데, 진실성이란 소설은 그런 어떤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인생의 참모습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찾는다는 것이지. 여기서 진실이라는 건 사실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소설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바르게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진실성을 갖는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것이 소설의 세 번째 특성이 되겠지. 소설의 네 번째 특성은 산문성이라는 건데, 산문성이란 운율이 없는 줄글의 형태로 되어 있는 산문문학이라는 의미야. 시는 운율이 있어서 일반적인 산문문학과 구분되는데, 소설은 산문문학의 대표적인 장르로 바로 줄글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네 번째 특성, 산문성. 마지막 소설의 특성으로는 서사성이라는 것이 있지. 서사성이란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이야기의 형식이다라는 것을 서사성이라고 하는 거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이야기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란다. 이렇게 소설은 총 5가지 특성. 자, 궁금히 잘 기억하니? 그럼요. 첫 번째, 허구성. 두 번째, 개연성. 세 번째, 진실성. 네 번째, 산문성. 다섯 번째, 서사성이라고요. 이야, 기억력 하나는 정말 좋구나. 제가 기억력 하나 끝내주잖아요. 무슨 칭찬을 못하겠네. 아이고. 자, 다음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소설은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다룬다라고 했는데, 어,
소설 속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 네. 현실 세계와 소설 속의 세계는요, 먼저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니? 공통점이다? 글쎄요, 차이점만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공통점도 있단다.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것이 있고,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와 소설 속의 세계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 그렇군요. 그럼 차이점은요? 차이점은 현실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의 세계라고 한다면, 소설 속의 세계는 작가가 상상력을 바탕으로 지어낸 세계라고 할 수 있어. 두 번째로 차이점이라면 현실 세계 속에서는 실제 인물들이 등장을 하겠지만 소설 속의 세계는 작가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 즉 허구의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지. 현실은 실제 인물, 소설 속은 허구의 인물. 그런데 간혹 선생님 소설 속에 보면 뭐 역사 소설 같은 경우는 실존 인물들이 등장하긴 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 작품 속에 보면 실존 인물과 함께 허구로 만들어낸 인물들도 가공의 인물들도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소설 속의 세계는 온전히 그 실제 인물만을 다룬다라고는 할 수 없어서 허구의 인물이 등장하고 실존 인물이 등장한다 해도 그 안에 드러난 사건이나 어떤 배경 이런 부분들 특히 그 사건 같은 것들은 많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꾸며낸 부분이기 때문에 허구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군요. 다음 세 번째로 차이점이라면 현실 세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반면 소설 속의 세계는 필연적 사건의 전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물론 고전 소설에서는 우연적인 사건의 전개들도 있지만 꼭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만 가지는 않아.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뭐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 다시 현재로 온다든가 이런 어떤 전개들이 쓰이기도 하지.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렇지.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설의 3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소설의 3요소. 소설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는데 그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니? 예습 철저히 했죠. 첫째, 주제. 두 번째, 구성. 세 번째, 문체. 주제, 구성, 문체라고요. 열심히 예습을 했구나.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란 소설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소설의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 요소로는 구성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구성은 인과관계나 일정한 흐름에 얽힌 이야기의 짜임새를 말해. 문체란 작품에 드러나는 작가의 개성적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렇게 소설은 주제, 구성, 문체의 3요소로 이루어지는데 다시 여기서 구성이라는 요소에서 세 가지 항목이 또 나눠지게 돼서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있단다. 소설 구성의 3요소요? 이것까지 예습을 못했는데.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네. 소설 구성의 3요소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물은 작가의 상상으로 창조된 작품 속의 인물들이지 등장인물. 사건은 인물들이 겪거나 벌이는 말과 행동이고 배경은 인물들이 행동하거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가 있고 다시 소설 구성에서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지.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소설의 개념과 특성에서 마지막 이론 부분이 되는데 소설은 구성 단계에 따라서 갈등의 양상이 좀 달라지는데 소설이 일반적으로 몇 단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니? 물론이죠. 제가 예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요. 5단 구성이라고요. 그렇지. 5개의 단계로 이루어진 5단 구성이 일반적인 소설의 구성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구성 단계로 첫 번째 발단, 두 번째 전개, 세 번째 위기, 네 번째 절정, 다섯 번째 결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단다. 그렇죠. 발단은 인물 배경이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돼. 실마리. 실마리가 뭐죠? 실마리란
일이나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첫머리가 제시된다는 의미야. 자, 그래서 인물, 배경이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된다라고 할 수 있는 단계가 발단 단계고, 전개는 갈등이 시작되며 사건이 전개되는 부분이지. 위기는 갈등이 깊어지며 긴장감이 고조, 즉 긴장감이 높아지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절정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결말은 갈등이 해결되며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로 그 소설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소설 장르 이제 처음 강의로 살펴봤는데, 소설의 개념부터 특성, 그 다음에 소설 속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비교해봤고, 소설의 3요소와 구성의 3요소, 소설의 구성 단계에 따른 갈등의 양상해서 구성 단계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코너가 꼭 있지. 알죠. 팝 퀴즈 시간이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들었는지 단답형이나 OX나 답답형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듣고 여러분들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5개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소설 속의 등장인물은 모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해주세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지? 자, 정답은 쉬워요. X라고요. 그렇지. 정답은 X. 소설 속 등장인물은 모두가 실존했던 것이 아니라 허구적이고 가공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X가 되지. 두 번째 문제. 자, 2번. 소설은 작가가 실제 일어날 만한 일을 바탕으로 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딩동댕 O라고요. 그렇지. 자, 소설은 개연성이라는 것을 바탕해서 현실 세계에서 있음직한 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답은 O라고 할 수 있지. 물론 뭐 소설 중에 좀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어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일어날 만한 일들을 바탕으로 쓰는 것은 일반적 소설의 특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정답은 O. 자, 이번엔 단답형 문제입니다. OX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 잘 기억해서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설의 구성의 3요소는 무엇이다. 세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소설의 구성의 3요소는 무엇이다. 주제 구성 문제요? 아니, 그건 소설의 3요소잖아. 선생님은 소설의 구성의 3요소를 물어봤다. 제가 착각했어요. 구성의 3요소는요.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요. 그렇지. 인물, 사건, 배경. 꼭 기억해야 하지. 네. 자, 네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 중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단계는 전개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 중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단계는 전개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는 정답 X죠. 왜? 이거 위기잖아요. 그렇지. 갈등이 깊어지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단계는 위기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개라고 이야기한 물음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지. 마지막 5번입니다. 소설의 특성 중 허구성이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작가가 상상력을 통해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초 드릴게요. 1, 2, 3. 쉬워요. 소설의 특성 중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허구성 맞습니다. 딩동댕이라고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작가가 상상력을 통해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딩동댕. 그렇지. 자, 오늘도 열심히 정말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디오 강의의 특성상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짬나는 시간에도 귀에 꽂고 여러 번 반복하면 온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선생님은 또 다음 강의에서 알찬 강의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